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란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씻다 보면 이제 과거의 일들을 회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사례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라면 팀노바를 안아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이제 좀 상처받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일단 들어올 때는 대부분은 이렇게 틈노말 들어오는 친구들의 유형이 한 뭐 두세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어디 너네 한번 해봐, 이런 느낌으로 오는 친구들. 어 그리고 그렇게 좀 건방지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난 잘났어 이렇게. 근데 그렇게 잘났는데 왜 독학을 못하고 학원을 찾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어쨌든 어디 한번 해봐 너네 잘한다며 이렇게 건방지게 오는 친구들이 있고, 반대로 정말 저자세로 딱 정말 좋은 자세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 열심히 배워서 좋은 결과 내야지 이런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 한 친구들은 그냥 멍하니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어디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인데, 사례 1번이 그래요. 이 사람은 저랑 나이가 동갑인가 비슷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뭔가 약간 성향이 팀노바랑 좀 잘 안 맞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첫 수업 때 제가 보고서 죄송한데 저 여기 그 나가주시면 안 될까, 제가 100% 환불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갑자기 왜냐면 수업 태도나 이런 게 좀 약간 공격적이고 파괴적이었어.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력을 안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보통 저는 제 사람을 워낙에 오래 상대하다 보니까 관찰력도 좋은 편이다 보니까 저 사람 여기 있으면 별로 안 좋겠다 해서, 제가 첫 수업 때 15년 동안 하면서 첫 수업 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사람 그 사람이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지금까지. 그 정도로 제가 첫 수업 때 그런 거 처음이었는데 저의 감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건방졌어요 사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어디서 정보 처리 막 기능사 수준의 지식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마치 막 되게 우월한 양.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좀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런 성격이.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약간 이렇게 주변에 구설수 만들고 막 이런 유형의 사람인데, 첫 수업 때 내보냈어야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한테 갑자기 저자세로 바뀌더니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수업하는데 그렇게 막 나 잘났다 하는 사람들을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심리적인 장벽이 워낙에 높아서 이렇게 같은 교육을 해도 효과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업 때 얘기를 했더니, 저 여기 방도 잡고 이제 저 이제 노 바꾸라고,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여기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알겠다 그렇게 하는데, 또 수업도 되게 못했어요. 의심도 되게 많고.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있던 강사가 굉장히 힘들게 하면서 제가 이제 가르치던 강사, 벌써 오래된 얘기예요. 그 친구가 많이 고생도 했고 저도 고생 많이 했죠. 왜냐면은 어디서 막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을 막 이렇게 보고 하고 있어. 맨날 그냥 나를 선택해서 배우면은, 팀노바가 유튜브를 아예 안 할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선택해서 배웠으면 내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보통 보컬 트레이너들도 보면 각 그 학원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이제 어떤 팀노바는 팀노바 스타일이 있는데, 제가 지향한 점이 있는데, 막 어디서 뭐 해외 유튜버라든지 해외에서 좀 잘 나가는 뭐 유튜버라고 자기가 판단되는 그런 사람의 얘기를 막 자꾸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될 소지가 꽤 많고 저랑 스타일이 좀 많은 그런 개발자분의 얘기였는데, 그래서 근데 그분 그냥 믿고 그냥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러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제 스타일과 이제 그 스타일 비교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냥 하나 선택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막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결국에 안 좋았는데,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사실은 어떤 뭐 이렇게
좀 만만한 친구들한테 함부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에 있으면서 다양한 친구들에게 예를 들어서 막 그분이 졸업을 하시고 이제 그 어떤 친구가 가서 물어봤어요. 아, 저 이거 선배님 저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왜요?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싸늘해진다든지 막 그렇게 아니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해서 진짜 힘들게 해서 졸업을 시켰는데 나중에 그 졸업을 시켰는데 한 달인가 두 달 지나니까 졸업 수료자 리스트에 오르고 그리고 카페 탈퇴했어요. 그리고 보통 수료자들 중에 고마운 친구들은 뭐 연봉 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도와주거든요. 근데 3,600으로 제가 보내놨는데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강제가 아니니까 연봉 인증 도와주는 거는 그래서 알겠다. 그냥 이렇게 안 도와줘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상관없이 그렇게 있었는데 도와준 적도 없어. 그냥 딱히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근데 바라지도 않았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할 거라 생각도 안 하고 어쨌든 졸업해서 취업 잘 시켜서 아, 잘 됐다. 고생 해가지고 와, 진짜 막 수업 청취도가 되게 낮고 수준도 되게 낮은데 근데 졸업하고 있잖아요. 몇 달 지나서 뒤에서 욕하다가 걸린 거 알아요? 커뮤니티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욕하다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저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왜냐면 아니 아니 정말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600으로 보내놨어요. 비전공자였고 사실 전혀 우리 쪽이랑 전혀 상관없는 경력이 있었고 나이도 많던 분인데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잘 됐는데 막 그분 그때 제가 받은 상처가 되게 커요. 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날 새고 고민하고 어떻게 저 사람 도와줘야 될지 그 수많은 시간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저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제가 후회 안 되게 저는 제가 옛날에 학원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저 10대 때, 20대 때. 근데 이게 개발자가 실력이 생기면 그게 다 보여요. 나중에는 내가 옛날에 다녔던 강사가 양아치라든지 저 사람은 진짜 별로였다 이런 게 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항상 다하는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의심이 좀 많던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보면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그 성향이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 얘기 말고도 이 사람에 대한 얘기 되게 많아요.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애도 되게 많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럴 때 참 이런 분들은 진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본인이 중심이고 본인이 이렇게 잘났는데 왜 이렇게 학원 다녀? 본인이 그렇게 똑똑한데 학원 오는 친구들은 경험 많고 똑똑한 강사에게 배워서 버프를 받아서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해서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대부분 천재는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엄청난 성향을 가지신 분이 왜 이렇게 여기 와서 특히나 자존심 세고 이런 분들이 왜 여기 와서 굳이 상처받고 그렇게 하실까? 그리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를 선택을 했으면 선택하고 믿고 이제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 결과 진짜 좋아요. 뭐 신한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고졸이고 진짜 막 일용직 이런 거밖에 안 하던 애인데 지금 그 회사에서 완전 거의 그 소연이랑 같은 회사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엄청 인정받고 이래요 지금. 진짜 열심히 하고 저 고졸 친구들 바꾸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아니 자기가 마음이 동하지 않는 강사를 어떻게 믿고 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어떤 유튜버 비교하고 어디서 막 이상 말도 안 되는 글을 읽고 막 커뮤니티 막 글 읽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근데 좀 상식적으로 모든 개발자가 같은 생각을 하면 잘 나가는 개발자는 왜 있고 못 나가는 개발자는 왜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부자들이 돈에 대한 생각과 일반적으로 어떤 부자가 아닌 서민이 돈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레벨의 차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본인이 나 선택할 때 분명히 그런 레벨의 차이를 인정하고 들어왔을 텐데 와서도 저를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막 아니 개발을 내가 지금 25년을 가까이 했는데 나보러 막 팀장님은 개발자가 아니라 사업가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막 돌려서 욕하는 거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수준도 되게 낮은 주제에. 아무튼 이런 부류의 사람인데 진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좀 진단을 하셔서 자존심이 너무 세다거나 아마 그분이 자존심 상해서 그랬을 거예요. 첫 수업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잘 안 입고 이제 꽁냥꽁냥 하다가 포텐 터트리는 사람들이 있어. 몇 년 뒤에 비수 꽂는 사람 되게 위험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딱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타입의 사람들이라면 안 오셨으면 좋겠어. 정말 상처 많이 돼요. 그리고 사례 2번은 팀노바 쪽방에서 무상으로 살면서 혜택 다 이용하다가 졸업하고 바로 쌩 까던 친구 있었어요. 이 친구한테도 좀 명품 패딩 같은 걸 입고 다니는데 그 친구가 옷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걔한테 거슬릴 말을 한 거는 그냥 우연히 장난으로 어떻게 명품 패딩 입고 다니는데 그걸 못 알아본 거야. 그래가지고 난 그냥 일반 패딩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 했다가 그 친구가 패션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걸 못 알아봐주니까 좀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근데 그거 말한 거 빼고는 평소에 되게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도 떨어지고 문제도 많아가지고 제가 진짜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 혼내고 진짜 그러면서 팀노바 이제 그 작은 방이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무료로 막 살면서 그냥 집에 안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 계속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좀 잘해서 얘도 보냈어. 얘도 3600으로 보냈어요. 얘가 전문대졸인가 그러거든? 비전공자에? 비전공자가 전공자가 잘 모르겠다. 잘 보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 특징이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딱 졸업하고 바로 그 뭐지 팀노바 이제 그 수료자들 다 모여있는 카페 있잖아요. 근데 바로 탈퇴하고 바로 쌩을 까더라고요. 그 어디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딱딱 해가지고 회사 간 게 아니고 회사 고르는 것까지 저한테 상담 다 받고 그래서 회사 어떻게 이 회사는 이게 좋고 이거 얘기 다 듣고 장단점 다 듣고 들어가자마자 그 뭐 감사합니다 이러더니 그 다음에 바로 탈퇴하고 쌩 깠어요. 이런 친구들이 거의 없죠. 근데 사실 이제 졸업생들이 몇백 명 다니니까 지금 이런 친구들은 사실 뭐 1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런 타입의 사람들인데 근데 안 그래도 좀 전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근데 보통 그런 걸로 이제 기분이 나쁜데 그냥 대놓고는 일단은 그러니까 되게 저는 약간 이런 타입이 되게 싫은 게 애초에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능력이 있든 없든 제가 상대방한테 저의 스탠스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내 생각은 이렇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이게 빨간색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빨간색으로 그냥 생각을 한다는 거지. 내가 저 사람에게 아쉽든 안 아쉽든 그런 성격인데 이득을 위해서 저자세로 이렇게 있다가 그 저자세에서 이득 다 취하잖아요. 그 뒤에 가서 이제 확 돌변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졸업하고 쌩깔 수는 있는데 팀노바의 철학 자체가 애초에 교육할 때부터 우리는 이제 수료자들끼리는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막 수백 번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저렇게 항의성이죠. 항의성이고 자기가 이제 지가 능력이 좋아서 지가 알아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이런 사례 1번과 2번 타입들은 손이 엄청 많이 가요. 웬만한 학생 막 2배 3배 손을 가게 만들어요. 사람 정말 속상하게 하고 학업 성취도도 막 별로고 그리고 일단 의심이 너무 많아. 이 안에서 있으면서도 아니 의심 있으면 나가던가. 내가 뭐 잡지도 않는데 그런데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그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막 공부 효율도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옆에서 걱정되게 만들고 막 그거를 막 추가 코칭하게 만들고 막 사람 환장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타입의 사람들이 꼭 저래요. 뒤에서 이렇게 뒤통수 때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딱 느낀 게 근데 잘 된 게 바로 앞만 보는 1차원적인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팀노바가 구상하고 있던 다양한 프로젝트를 본인 스스로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내가 뭐 귀찮게 뭐 연락 계속 할 스타일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사람인데 이제 나중에 느끼겠죠. 나중에 회사 현업 가서 좀 일하다 보면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언젠간 느끼게 될 겁니다. 그거는 졸업생들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떤 내부에 어떤 많은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지 제가 이제 좀 제가 원래 잘하는 분야로 돌아온 느낌이거든요. 수준이.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람들 상처 되게 많이 되죠. 그리고 3번은 이거는 이제 한 수료자 한 10명 있으면 1명 정도가 그럴까 말까, 한두 명? 그 정도 그럴까 말까 하는데 저는 앞뒤가 다른 사람을 되게 싫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좋아졌다고 성격이 확 바뀐 애들 되게 싫어해요. 저는 옛날부터 이랬어요, 성격이. 그러니까 저 수료 첫 수업 때부터 지금까지 이래요. 그리고 나는 회사 일할 때부터 원래 이랬어. 그건 아마 기계관 팀장님 되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나는 막 내가 사원이든 뭐든 불합리하면 상사랑 그냥 내 의견을 명확히 해요. 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 20살 때 그 어떤 체대 출신 기자가 있었어. 그 회사에. 이제 언론사 그쪽에서 이제 프론트엔드 하면서 팬사이트 운영 그거 같이 하는 거 그런 개발자로 일했거든요. 근데 그때 체대 출신 개발자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일 잘했거든? 나 완전 일 잘했거든? 근데 그때 되게 순했어요. 나 지금 같은 성격 아니었는데 20살이었으니까 좀 이렇게 순박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 생각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 맞고 그러니까 어떤 페널티가 있더라도 제 판단이었고 이거는 제 생각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나를 막 까내리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본인 논리에 막힌 거지. 그래서 혹시 뭐 문제가 있는 게 있나요? 그랬더니 뭐 쥐도 할 말 없을걸? 뭔가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약간 그 뭔가 쓸데없이 시비 거는 사람들. 근데 시비라기보다는 어차피 내 생각이니까 뭐 예 뭐 기자님 뭐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바꿀까요? 뭐 이렇게 아부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뭐 그 사람이 아부하면 그 바닥에서 놀 거면 그러겠지만 저는 그렇게 그릇이 작은 사람이 아니라서 굳이 그 사람한테 아부하면서 내가 그렇게 할 정도로 그 회사에 돈을 많이 받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일적으로 살아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좀 있어요, 저는. 굳이 그런 사람들한테 아부하지 않아도 살 수 있거든요. 저는 팀노바에서 사고 친 사람들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런 아까 사례 3번 설명 안 했거든요. 사례 3번이 어떤 내용이냐면, 졸업하고 바뀌는 사람들. 졸업하고 바뀐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너무 좋은 친구들이죠, 수료자 친구들은. 근데 이제 이제 1, 2년 되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처음 들어갈 때 인정받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모든 패러다임이나 아니 전공자 친구예요. 어떤 친구는 전공자인데 되게 이뻐하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전공자고 그 당시에는 되게 순박하고 되게 그러니까 잘 따라와주던 친구죠. 근데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막 항상 표정도 안 좋고 막 그래가지고 위로도 많이 해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는 코딩을 못했어. 그러니까 컴공을 졸업을 했는데 진짜 못했어요. 너무 심하게 못했어. 근데 티누바 졸업 후에 회사에서 외국계 회사 들어가서 외국계였는지 잘 모르겠다. 영어 쓰고 막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회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엄청 잘 나갔거든? 그러면은 자기가 뛰어나서 그런 걸까요?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제 인정받고 그러니까 팀노바 졸업생들이 회사에서 일 잘한다 소리 진짜 많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막 보면은 애들 얼굴이 수료자 모임 같은 건 얼굴이 그냥 반짝반짝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회사에서 능력자죠. 근데 그런 친구들 대부분이야. 안 그런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그들의 모든 그 수료자들의 공통부모는 팀노바거든요. 팀노바 졸업생이니까 그만큼 실력이 좋으니까 잘 된 거잖아. 근데 이게 한 1, 2년 지나면 사람이 있잖아요.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가? 되게 거만해져서 오는 애들 있어요. 이제 1, 2년 좀 잘 나갔다고. 참나.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데뷔할 때부터 무슨 그냥 불쌍하게 이렇게 막 굽신굽신 하면서 데뷔한 게 아니고 정당하게 내 연봉을 요구를 하고 그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뭐 지가 했나 내가 했지. 그렇게 해가지고 평균 연봉 3,600 수준의 이제 팀노바 졸업생들 그 수준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모든 게 자기가 한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 사실 아니 돈을 준다고 모두 다 정당한 그 가치를 할까요 그게? 사실 팀노바에 돈을 낸다고 모두 성공하진 않아요. 근데 팀노바 졸업생들은 모두 다 성공을 했죠. 그게 뭐죠? 저는 항상 뭐라든
그 성공을 위해서 특히나 약점적인 친구들 있죠. 막 크리티컬한 친구들 다 열심히 해서 하는데 어떻게든 좋게 결과를 만드는 거죠. 그 결과에 기여한 상당수는 팀노바의 커리큘럼과 제가 한 코칭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한 1, 2년 지나면 정말 사람이 많이 바뀌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 아직 발전을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커리어를 키워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들도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줘요. 그냥 이 부분이 되게 좋아졌는데 지금 네 커리어가 이게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완을 하고 앞으로는 어떤 그 미래가 있으니까 지금 네 커리어에서 이거 하면 이쪽에서 되게 좋아할 거야, 이런 조언도 어드바이스도 하고, 뭐 그거 말고도 막 이렇게 지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 되게 잘했던 건데 지금 잘 못해가지고 막 아, 야, 너 너무 그거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어떤 애는 발표 되게 잘했었는데 외골수가 돼서 온 거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해서 막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이거지. 근데 제가 저격하는 건 그냥 일반 중소기업에서 좀 잘 나가고 이런 거 저격하는 거 아니지 않을까요? 미래를 봐봐. 회사에서 CTO가 커뮤니케이션 잘해 손해볼 게 뭐가 있어. 그거를 이제 체득화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존심은 이제 올라간 거지. 내가 그래서 경력자들 되게 교육하기 조금 더 힘든 게 이제 연차는 있고 회사 경험은 있고 이제 나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3년차는 다 잘 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건방져져서 오는데 그 뭐 제가 다 가르쳐 놓으니까 그 있잖아요. 무협 영화에 보면은 착한 주인공이랑 얘랑 이제 그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한 사부 밑에서 착한 주인공이랑 그 어떤 좀 그 어떤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그 사형이랑 교육을 받는데 이 사형이 나중에 투승한테 기술을 다 전수받고 마지막에 이제 스승을 이 사람이 독살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뒤통수 치듯이 그래가지고 그 주인공이 나중에 그 사형을 잡으러 가잖아요. 스승님을 왜 죽였어 이러면서. 그런 느낌이랄까. 하지만 IT 업계는 그렇게 얕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테크닉들을 알려줬는데 그냥 그거는 이제 보편적인 그냥 일반적인 개발자로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그런 느낌으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아니 갈 거면 글로벌하게 놀아야지. 아니 창업을 해가지고 대박이 나든지 CTO로 기술적으로도 정말 막 정점 있고 아니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스타트업이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주도한다든지 그런 걸 해야지. 그런 거 하기 위한 많은 초석들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일차원적이야. 팀노바 졸업? 내가 3600 받았음 끝. 아유 멍청해가지고 그걸 저격하면은 지금처럼 교육 안 해요. 되게 쉬워요. 응용 1단계까지만 하고 조금 다른 거 연습하면 사실 3600 운 좋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연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바로 앞에 연봉만 보고 사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그거 받으려고 평생 사는데 그거 받으려고 팀노바 온다고? 나는 그런 얄팍한 수를 쓰지 않아요. 저는 목표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얄팍한 수를 썼으면 차라리 기초만 끝나고 그냥 3000 초반만 보냈어도 지금 우리 이렇게까지 욕 안 먹었어요. 그러면 국비 지원으로 전환하고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얼마나 좋아. 근데 나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시작한 적이 없다고. 진짜 제대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곳을 만들려고 시작한 거라고. 이 교육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는 게 뭔지 보여주려고. 이게 허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결과를 꾸준히 보여주거든. 결과 꾸준히 보여주는데 허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답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1차원적으로 그냥 조금 잘 나간다고 바로 앞만 보는 사람들 보면 딱 그 수준밖에 안 된다고밖에 생각 안 들어요. 좀 제가 늘 말하죠. 장기적 비전을 보라고. 팀노바의 움직임은 장기적 비전에 맞춰져 있어요. 팀노바는 지금 당장 수익에 그 어떤 고려하기보다는 미래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교육기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퀄리티 하나만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지향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 방향들이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걸 시나리오를 짜왔고 지금 5년 동안
제가 계획한 대로 거의 다 왔어요. 앞으로 5년 뒤는 되게 더 많은, 더 창의적이고 더 멋져질 거예요. 5년 동안 전 제가 욕먹을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욕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감이 좋은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어도 욕먹으니까 더 그런 거지. 알고 있었는데 욕을 더 먹긴 했지. 억측으로. 뭐 한국에서 막 느낌으로 이렇게 막 그거 수사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뭐 옛날에 뭐야 그 뭐지 우병우인가 그 사람한테 저는 그 표현 보고 되게 웃겼거든. 법꾸라지란 표현 보고 되게 웃겼거든요. 아직 혐의점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그리고 이제 그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법꾸라지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그냥 그 사람의 태도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 새끼 뭔가 했을 거야 막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그런 표현은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량하게 그냥 살고 있는데 아직 무죄잖아요. 우린 아무 잘못도 한 적이 없는데 우리한테 너 뭔가 잘못을 했을걸? 이런 법꾸라지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런 것처럼 팀노바도 피해자가 없는데 너네 사기일 거야, 너네 굉장히 피해 많이 봤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준의 그냥 계산을 하는 건 팀노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희는 팩트와 어떤 결과와 과정과 그 많은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강의가 되는데 늦었다. 아무튼 그 말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케이스면 정말 상처가 많이 되니까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 혼자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학생들한테 제 인생 걸고, 어차피 저는 마인드가 이래요.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사는 인생 좀 멋지게 살다 죽자, 이런 게 지금 저의 마인드의 기본이기 때문에 일적으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노하우나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다 전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이 발전을 했으면 그만큼 이제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 욕하지 말고, 평소에 지적받던 거, 그러니까 특히 이 사례 1, 2는 평소에 지적을 졸라게 많이 받던 사람들이야. 그냥 그거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고, 지가 3600으로 간 건 생각을 안 해요. 1차원적이야. 보통 저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도 또 있었어, 옛날에. 막 이런 게 사례 한 진짜 10개는 되는데, 진짜 중도 포기자들 얘기니까 제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적받았던 것만 생각해. 자기 결과 좋게 간 거는 생각 안 하고. 어떤 사람은 4300으로 이제 이직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2700 받던 애가, 야근만 맨날 하던 애가 야근도 그렇게 안 하고 4300으로 갔는데, 우리 욕하다가 커뮤니티에 막 우리 욕하던 글 쓰는 애도 있었어요. 뭐라고 썼지? 굳이 팀노바 가지 않아도 된다 뭐 이 지랄하는데, 아니 네가 팀노바 안 왔으면 4300 받았겠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2700 받던 애가 노하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팀노바 다 배워서 갔으면서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지? 어떤 무슨 교육기관 딴 데서 무슨 강사로 취직하면서 갑자기 팀노바 까던 애 있어. 근데 웃긴 거 알아? 거기서 우수학생으로 팀노바 졸업하면서 팀노바 출신 애들이 거기 우수학생으로 인터뷰한 거 본 거 알아요? 여기서 이미 굉장히 어느 정도 수준을 잊고 가니까 거기 일반 안드로이드 기초에서 못하겠어? 우수학생으로 해가지고 강사로 채용된 애 있어요. 나중에 그 회사 그 강사에서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이제 우리 팀노바 졸업생 중 한 명이 면접을 보러 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면접 보러 가가지고 그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팀장님이 자기 싫어하실 거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 알긴 알더만. 알긴 아네. 주제 파악은 하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러면서 자기 팀노바 출신이라고 나름 뭐 프라이드 있더라. 그게 존나 웃긴 거야, 그게. 아니 그 인터뷰에서 팀노바 까더니 지금은 이제 팀노바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다녀. 참나. 그러니까 막 대놓고 엄청나게 막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상처가 되긴 되네요. 왜냐면 나는 정말 학생들한테는 너무나도 진정성 있게 제가 할 수 있는 그 많은 에너지를 담아서 쏟아냈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따라 갑자기 또 흥분해가지고 죄송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 가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또 미쳤어요. 아무튼 해볼게요. 뭔 소리야.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